네, 오늘 가장 주목받는 한 단어 뉴스를 꼭 추려보자면 이 만만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실체가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만든 조어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잠시 좀 봐야 되겠는데요. 만만회, 대통령의 비선 조직이다. 대통령의 사조직이다. 이 사조직이 인사를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박지원 의원의 음성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선 라인이 국정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아침 박관영 전 국회의장께서도 단정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은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한마디입니다. 저것 때문에 만만회라는 것이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든 뉴스가 됐거든요. 무슨 모임 같은 느낌인데 이게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오늘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란 언급을 단 한 번 했고요. 만만회가 누구로 구성이 됐는지 이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만만회가 세 사람의 이름 끝자를 합쳐서 붙인 조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 사람 등장하고 그 세 사람 이름 끝자를 딱딱딱 따보면 만만회다.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관 3인방 중 하나죠. 바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그리고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 씨,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가 사조직이다, 비선 라인이다. 자, 이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지 뭐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혹시 뭐 박지원 의원이 따로 설명을 내놓거나 그런 건 있었나요? 설명을 내놓은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제 주변에서 이 세 사람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그 청와대에서는 발끈했습니다. 네. 예, 상상력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 예. 정윤회 씨, 그리고 이재만 보좌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모습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셨던 두 보좌관, 그리고 친동생, 이 세 사람이 비선 라인 역할을 하고, 이 세 사람이 총리 인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동생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터뜨린 건데, 근거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태미 목사라는 분이 있었죠. 네. 이분의 사위고, 또 이번에 낙마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와 서울고등학교 동문이다.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오르내린 적은 있습니다만, 예, 청와대에서는 참 상상력이 풍부한, 예, 그야말로 언론은 굉장히 흥미로워하겠지만 그런 것은 없다. 라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요.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뭐 4인방이라든가 아니면 7인회 이런 데에서 많이 인사를 추천을 받는다. 특히 이번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7인위에 한 사람이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까지 됐는데 나중에 그쪽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그거 알지도 못했다. 오히려 최근에 이런 인사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뒤늦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만만회가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좀 타이밍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처음에 문창국 후보자가 서울고등학교 출신으로 추천됐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같이 했었다. 그걸 있을 것이고,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하고 서울고등학교 선후배 뭐 다 그런 얘기만 했지, 그때는 만만한 얘기 없었거든요. 그때 없다가 이제 낙마하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했었다고 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바로 이 청와대 인선 시스템이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것. 바로 폐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그렇다면 한 번도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여권에서조차 정말 깜짝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목을 받고 공직 후보자가 되는 데는 비선 라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한 겁니다.
아하. 바로 그 점을 좀 충실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청와대 인사 과정의 폐쇄성이랄까 밀봉 봉투가 상징하는 그런 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만만회라는 걸 얘기를 해도 반론하기 힘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제 토양이 좀 마련됐다. 그런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원래는 네. 장관급 이상 네. 그리고 총리 후보자를 발표를 할 때도 안전행정부 내에 밖으로 떨어져 있었던 게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전행정부 내에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사전 검증을 거치고 여러 후보자들을 내가지고 네. 국세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청와대에 올리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 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국정기획수석, 그 다음에 민정수석, 정무수석, 네. 홍보수석 이 5사람이 기본 멤버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홍보수석이나 정부수석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만 논의가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이 5사람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발표가 된다. 그러니까 비선에서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전 정부 때는요. 네. 청와대가 광범위한 공직자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참 기자로서 약오른 게요. 단 한 번도 인사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고위 공무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언론에서 맞추지 못하는 공직 후보자들 네.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네. 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네, 지금 좀 참고하셔야 바로 자막에도 나오지만 네.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가 네.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손에 꼽히는 몇몇 핵심 친박들이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 위부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청와대에만 두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난히 이제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다음 총리는 누구냐 하면서 다들 이제 하나둘씩 이제 거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박지원 의원이 이 사람은 안 될 겁니다 하면서 딱 한 명을 거론했어요. 네. 과연 그것이 가능성이 높아서인지 아니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불리하니까 사전에 좀 차단하고 싶은 건지 한번 직접 라디오 음성을 통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대권을 꿈꾸고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잘못하면은 제2의 이해창 총리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죠. 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쓰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제2의 이회창이 될 거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거다. 안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 말을 종합을 해보면요. 네. 그렇다면 정치인 출신 총리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정치인 치고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혹시 청와대가 김문수라는 경기도지사를 발탁을 하면 단번에 대권 주자로 아주 도약을 껑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연막을 좀 미리 탁 쳐놓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글쎄, 우리가 네. 박지원 의원의 모든 네. 말에 너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대통령 인사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청와대가 직접 하지 말고 여권과도 좀 만들어보고 인사위원회 시스템을 청와대 밖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청와대를 향해서 옛날 표현을 하자면 좀 빠떼루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인사 문제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다음 총리 후보자 정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네.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때는 네. 혼자 고심하지 마시고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먹통 인사 네. 그리고 불통 인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번째로 총리 후보자를 내실 때는 네. 좀 소통 인사 네. 그래서 좀 만사 형통하는 형통 인사를 좀 네.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인사 어제 문창국 후보자 결국 낙마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3번째 총리 후보자 카드를 내놔야 될 숙제를 청와대가 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